올여름은 정말 너무나 더운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 자체가 괴로울 정도로 무더위 속에서 특히 갯바위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괴로운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름철 낚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가을 냄새를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갈 감성돔을 찾아서 삼천포 내만근인 박섬에 나와서 지금부터 감성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가을 감성돔을 찾아 삼천포 내만근에 있는 박섬에 나와서 채비를 꾸리고 낚시를 해봅니다. 이곳은 삼천포 실안항에서 배를 타고 한 5분 거리에 있는 조그만한 섬입니다. 섬인데 이곳은 특히 초가을 감성돔 낚시의 대표적인 그런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바 포인트입니다. 발 앞에는 수심은 앞에 발 앞에는 한 3, 4m, 조금 더 가면 한 5, 6m의 그런 완전 여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제가 한 2번 정도 낚시를 해봤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전형적으로 들물 포인트입니다. 설물 때가 되면은 낚시 자체가 아예 고기가 잘 안 낚인다고 선장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선물 때 낚시를 해보니까 고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덜물 때가 되면은 저 삼천포 대교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앞으로 쫙 이렇게 뻗어가면서 제가 서 있는 그 앞에서는 지루대가 이렇게 본류대 속으로 이렇게 자에서 우로 이렇게 싹 뻗어 들어갈 때 본류대와 지루대가 합쳐지는 그 사이 아니면은 지루대를 따라서 내 채비를 서서 이렇게 흘리다 보면은 입질이 잘 들어오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완전 정조 상태입니다. 오늘은 두물, 간조가 오늘은 한 10시 한 30분경이 간조가 됩니다. 그래서 간조 시간에 맞춰서 오늘은 들어와서 지금부터 들물을 보고 철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멀리 포인트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얕은 여밭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밤 낚시를 할 때는 발 앞에서도 얕은 발 앞에서도 밤 낚시에서는 잘 낚입니다. 낚이지만은 특히 낮에 이렇게 간조가 되었을 때는 포인트를 되도록이면 멀리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밥을 일단은 한번 던져서 밑밥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 밑밥이 최대한으로 던져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포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같은 경우에는 문어 낚시가 굉장히 가을철이 되면은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문어 낚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오늘은 보니까 물색이 굉장히 탁합니다. 며칠 동안 강한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랬는지 조금 붉은색을 띠는 적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물색이 오늘은 걸립니다. 감성돔은 맑은 색보다는 이렇게 조금 탁한 물색이 좋지만은 이 물색은 감성돔 낚시하기에는 조금 그런 물색이지만 지금부터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주에 사는 팀 GF 회원인 김주식 씨와 같이 낚시를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감성돔 채비는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 낚싯대는 0.85 낚싯대에 원줄 2호, 목줄은 1.25 목줄을 묶었고요.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2호 바늘을 달아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찌는 15도 경사찌 제로찌에 전청 수중찌를 달고 오늘 이렇게 좀 약한 채비를 한 이유는 초가을 감성돔은 그렇게 큰 씨알의 감성돔이 잘 안 낚입니다. 보통 보면은 한 25에서 특히 이 내만근 초가을 감성돔은 25에서 한 30cm 전후에 이런 작은 감성돔이 낚이기 때문에 굳이 1호 낚싯대에 원줄, 목줄을 좀 굵게 해서 이렇게 낚시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약하게 채비를 꾸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끌림이 생깁니다. 역시 여가 많은 곳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비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늘이 터져 버렸습니다. 초가을철에 이렇게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감성돔 낚시는 바닥층을 노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고부력 채비로서 그냥 바닥을 바로 속공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채비가 이렇게 내려가는 도중에 찌를 그냥 쫙 긁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을 많이 받아내는 철이, 초가을 감성돔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성돔이 바닥에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어떨 때는 이렇게 좀 떠서 이렇게 입질을 받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철이 초가을 철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막 한여름에 더워진 그런 수온과 또 가을철에 또 표층에서 부는 또 찬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수온의 차가 표층과 바닥층이 이렇게 좀 틀릴 때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초가을철에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너무 무거운 채비로서 속공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바닥 표층에서부터 바닥층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더듬고 내려가는 그런 낚시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잡어가 많습니다. 여름과 초가을 감성돔 낚시 아직 뭐 9월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은 바다는 여름철에 있는 뭐 그 잡어들이 그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초가을 감성돔 낚시를 나올 때는 잡어 퇴치 미끼는 뭐 필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잡어 퇴치 미끼 중에서도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옥수수지요. 옥수수는 제가 오늘 잡어 퇴치 미끼로서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크릴을 사용을 해보다가 옥수수 미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잡어가 너무 많습니다. 던져놓고 한 몇 분 있다가 한 1, 2분 있다가 다시 한번 감아보면은 미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크릴 같은 경우에는 안 낚이는 고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만능의 미끼라고 할 수 있는 크릴이지만은 잡어들이 살이 이렇게 무르기 때문에 잡어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미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가을철에 감성돔 낚시를 나올 때는 잡어 퇴치 미끼로서 옥수수 미끼, 그리고 또 개미끼, 그리고 또 제가 또 가장 권장을 하고 싶은 것은 참깨찌렁이, 혼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무시를 전날 이렇게 소금에다가 이렇게 염장을 해두는 겁니다. 염장을 해두고 나면은 살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잡어들에게 이렇게 뜯어먹히지 않는 그런 살로 변합니다. 하지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낚시를 해보면은 시커멓던 그런 살이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데요. 또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감성돔 낚시를 나올 때는 필히 잡어 퇴치 미끼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감성돔이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없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때인 것 같습니다. 조류가 제가 원했던 그런 조류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발 앞에서 이렇게 본류대가 쫙 이렇게 앞으로 뻗어줘야 되는데 아직 본류되는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미약한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류가 이렇게 늦더라도 한 중덜물 정도가 되면은 조류의 힘이 좀 바를 때 그때 또 입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끼를 2마리 깨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이렇게 한 마리 깨기를 해서 낚시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물색이 많이 흐릅니다. 물색이 흐릴 때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크게 2마리 깨기를 해서 이렇게 진성이 좀 좋게, 아무래도 한 마리의 미끼를 끼우는 것보다는 여러 마리를 끼워서 감성돔의 시야에 좀 미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끼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마리 깨기 아니면은 한 3마리 정도 끼워서 낚시를 합니다.
던진다고 물어주는 것이 낚시가 아니지만 오늘은 모든 여건이 낚시를 힘들게 합니다. 근 1시간 넘게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 입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바다 물색, 지금 붉은기가 도는 바다 물색, 아니면은 내일 모레 오는 그 태풍의 영향으로 뭐 감성돔들도 미리 눈치를 채고 깊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미리 피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앉아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문어배가 소음을 뜬뜬 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감성돔들이 도망을 가겠죠. 쉬었다가 다시 낚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밑밥을 뿌려 놓고 집을 해둔 것은 말짱 또 헛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삼천포 대교는 삼천포와 남해를 연결하는 5개의 다리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이 되어 있는 관광명소로 멋진 풍경을 보여주는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원활한 대상어를 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류대가 서서히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물대에 낚아야 되는데 이곳은 제가 낚시를 해본 경험으로는 앞에 좌우지간 본류대가 뻗어나가야 됩니다. 본류대가 쫙 뻗어나갈 때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감성돔을 낚아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거 뻗어나가는 이 본류대에서 생기는 지류대, 이 시간에 낚시를 못하면은 오늘 감성돔은 얼굴 못 보고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포인트를 우측으로 조금 이동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류가 차선 바깥으로 이렇게 본류대가 멀어지니까 이 자리에서 노리는 것보다는 조금 우측편으로 옮겨서 본류대 근처를 이렇게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섬에서는 낚시를 할 때는 좋은 포인트라고 해서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조류를 보면서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기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조류를 보면서 포인트를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갈 감성돔은 빠른 조류가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조류가 조금 완만하게 흘러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빠른 조류 본류대를 찾아서 계속 우측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했던 저 자리가 완만하게 좀 천천히 지류대가 생기는 저 자리가 좋을 법도 한데 워낙 입질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뭐 본류대 근처, 빠른 본류대 근처를 이렇게 한번 노려보고자 자리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한낮에 따가운 햇빛을 맞으면서 근 3시간 가까이 낚시를 하고 있지만은 자부 한 마리를 지금 낚시를 못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믿음을 갖고 낚시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제가 지금까지 밑밥을 계속 뿌려두었던 이 자리에 감성돔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믿음감을 갖고 낚시를 해야만 합니다. 던진다고 퍽퍽 물어주는 것이 감성돔이 아닙니다. 물때가 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고기는 들어올 겁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서 한두 번 입질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그날은 뭐 꽝이 달 만큼 감성돔 낚시는 기다림의 낚시, 계속 던지고 감고 밑밥을 던져 넣고 하는 그런 낚시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보니까 뭐 지루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만은 철수 때까지는 꼭 감성돔 얼굴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가을철 감성돔 낚시는
한 마리가 낚이면은 여러 마리가 이렇게 낚여줍니다. 한 마리로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마리가 낚이면은 두서너 마리 이상은 이렇게 낚이는 것이 가을철 감성돔이고, 그리고 또 입질도 굉장히 좀 시원한 그런 입질을 보여주는 것이 뭐 가을, 초가을철 감성돔 낚시라고 하는데, 안 그럴 때도 있겠지요. 갈짝거리는 입질. 그리고 또 뭐 낱마리 한 마리 지나가는 감성돔이 낚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한 마리가 먼저 이렇게 김주식 씨가 낚든 제가 낚든 한 마리가 올라오면은 한 두서너 마리 정도는 낚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마리 첫 고기 낚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낚시를 해보면은 어떨 때는 이런 미끼를 톡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채비를 걷어 들이보면은 미끼가 감성돔 입질을 한 것은 표가 나죠. 이렇게 탁 이렇게 바칠반으로 탁 잘려버린 그런 현상을 제가 몇 번을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거 감성돔 입질인데 하는 그런 입질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히팅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제로찌입니다. 제로찌를 사용하면서 물속에 이렇게 찍어서 서서히 잠겨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는 조리대 끝으로 지금 입질을 받아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리대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0.85 낚싯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약은 입질도 조리대 끝에서 보고 있으면은 탁 하는 이런 어신을 받아낼 수가 있는 그런 낚싯대입니다. 그런 낚싯대에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견제 동작을 취하면서 살짝 끌어줬다가 한번 놔주고, 기를 한 두서너 받고 감아주고는 입질을 한번 기다려보고, 다시 한번 조리대를 살짝 이렇게 서서히 들어주는 겁니다. 서서히 들어주면서 주위에 감성돔이 있다면 들어줄 때 그냥 확 들어오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속에 감성돔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낚시를 잘 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끼를 이렇게 해수를 해서 보면은 틀림없이 저 상식으로는 감성돔 입질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먹이 활동을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히팅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뭐 제가 또 알 수 없는 그런 물속 상황에서 고기들이 지금 이렇게 뜯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뜯어 먹은 것은 지금 두 마리의 미끼를 끼었거든요. 두 마리의 미끼를 끼었는데, 이것은 뭐 입이 작은 그런 어종들이 이렇게 뜯어 먹은 흔적인데, 감성돔 낚시를 해보면 이렇게 탁 잘리는 형태가 생기죠.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입질이 약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절반으로 툭 잘려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막 감성돔 입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입질의 형태를 몇 번 받고도 잡 한 마리를 지금 못 낚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듭니다. 힘든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와, 정말 오래 기다린 끝에 한 마리가 왔습니다. 이야, 4시간 만에 지금 한 마리를 봤는데 이게 뭐야? 한 놀래라 참. 쏨뱅이 한 마리가. 야, 니가 이래 사람을 갖다 놀라시면 되네. 몇 시간 만에 올라온 잡어입니다, 쏨뱅이. 그래도 이런 잡어가 한 마리 올라왔다는 게 좋은 조짐입니다. 야, 위에 목줄이 다 설려버렸네요. 바늘을 조금 잘라서
낚시를 하면서 잡어 한 마리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낚시를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입질을 한번 받지를 못하고 그런 날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지 몇 시간 만에 원주를 쫙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을 한번 받고 나니까 땅이 내면서도 이 감성돔인지 잡은지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흥분을 잠시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주식시도 아직 입질을 받지 못하고 반조가 가까워지자 다시 자리를 옮겨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감성돔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물, 이런 날씨에는 이렇게 얕은 수심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멀리 던지도 한 6, 7m도 뭐 채 안 나오는 그런 여바 포인트입니다. 여바 포인트지만은 되도록이면 멀리 캐스팅을 해봅니다. 멀리 캐스팅을 해보지만은 이렇게 직사광선이 바로 내리쬐면서 수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막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수심 얕은 곳에서는 이런 태양광선이 내리쬐면은 올라가는 그런 탓인가는 모르겠지만은 감성돔이 이런 날씨에 그래서 가을철 감성돔 낚시는 여름이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는 되도록이면은 아침 해 뜨기 전에 여명이 싹 밝아올 때부터 시작해서 해 뜨고 한두 시간 이럴 때 보통 감성돔을 많이 낚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아닌 것입니다. 물때도 그렇고 물색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연재해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입질을 한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해살이 따갑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픕니다. 아파. 째니까 막 바늘로서 얼굴을 꽉꽉 쑤시는 콕콕 쑤시는 그런 통증을 느낄 정도의 폭염입니다. 따가운 햇살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밑밥 뿌리 나온 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감성돔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믿음감을 갖고 낚시를 하지만은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연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